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7월 22일 금요일 미준의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한 일주일 전에요.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 하나가 시킹알파에 올라왔었습니다. 제가 오미주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일주일 전에 캐시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아크인베스트가 로쿠라는 종목에 대해서 예측을 좀 했는데요. 이 리포트의 내용에 따르면 2026년, 그러니까 앞으로 한 4년에서 5년 사이에 로쿠라는 종목의 주가는 605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요. 그 당시 주가에 비해서 7배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 로쿠의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현재 주가는 96달러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 따르면 한 6배 정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캐시우드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로쿠라는 주식의 주가가 이렇게 7배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지 궁금해지잖아요. 자, 밑으로 조금 내려와서 그 부분만 살펴보면요. 자, 아크인베스트에서 이렇게 프라이스 타겟, 즉 목표 주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을 텐데 어떤 부분에 가장 초점을 맞췄었냐면 일단은 새로운 구자의 액티비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구독자가 새롭게 유입이 되는가를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부분은 뭐냐면 어떠한 트렌드를 지금 데일리 아워 스트리밍이 가지고 있는가,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로쿠를 통해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고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시청을 하는가, 이 트렌드를 반영을 했다라고 하고요. 또 한 부분은 뭐냐면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이 수익 모델을 봤다는 겁니다. 따라서 무료 고객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료 고객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 광고를 많이 시청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것 같고요. 가장 커다란 부분이 마지막에 등장을 하는데 바로 토탈 애드러스블 마켓, 우리가 줄여서 TAM이라고 부르는 거죠. 과연 이 로쿠라는 종목이 들어가 있는 그 시장의 잠재력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이 시장의 규모는 얼마나 확장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했을 때 로쿠의 주가가 7배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진단이 나왔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 중에서요.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토탈 애드러스블 마켓, 즉 시장의 잠재력 부분인데 로쿠가 들어가 있는 시장은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이죠. 자, 제가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의 전망을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 현재 2022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시장 규모는 602 빌리언 달러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규모가요. 2023년, 2024년 그리고 2026년 정도가 되면 876 빌리언으로 상승을 하거든요. 따라서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876.1 나누기 602.25잖아요. 자, 그러면 단기간 동안, 단 4년 동안 시장의 규모가 무려 45% 이상 확장을 한다. 굉장히 좀 커다란 시장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스트리밍 서비스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스트리밍 서비스의 잠재력이라는 것은 결국 디지털 광고 시장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기업들이 광고를 합니다. 일부는 아직도 신문을 활용하고 뭐 잡지를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하드웨어 쪽에 아직까지도 광고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추세는 결국은 디지털 쪽으로 옮겨갈 것이다. 그 디지털 중에서도 스마트 TV 쪽에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 즉 스트리밍 서비스 쪽에 광고들이 대부분 모일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와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구글이라든지 틱톡이라든지 페이스북, 그리고 나아가서 로쿠라는 종목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은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디지털 마케팅 시장의 잠재력에 또 하나의 강력한 도전자가 입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컨텐츠를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7월 22일 금요일 저녁에 보내드리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바로 시작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주가 차트는요, 넷플릭스의 주가 창입니다. 자, 넷플릭스가 지난 하루 동안 7.35% 하루 만에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였던 이유는 이번에 어닝 결과에서 뜻밖의 서프라이즈가 발생을 했거든요. 자, 그리고 지난 5일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니까 무려 23% 이상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넷플릭스가 23% 이상 폭등한 이유가 만약에 넷플릭스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이다. 이러면
주가에는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넷플릭스의 주가가 이렇게 23% 이상 급등한 데는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하다라고 저는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 넷플릭스가 비록 비즈니스 모델을 진화시킨다 하더라도 이미 주가가 23% 정도 올라갔는데 지금 뭐 봐서 뭐 하느냐, 너무 늦은 거 아니겠는가,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잠깐 차트를 보여드리면 한 달 동안은 26% 정도 올라간 상황이지만 6개월 차트를 보시면요, 주가가 마이너스 45%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예전의 주가를 회복하려면 굉장히 멀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5년 전과 비교를 하면 14.80% 정도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맥시멈으로 보면요, 자, 이런 주가 차트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지금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실 부분이 뭐냐면, 넷플릭스는요, 지난 10년 동안 7,000%가 올라간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6,981%라고 나와 있는데 10년 동안 약 7,000%, 70배가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주가의 상승을 도모했던 그런 종목이 넷플릭스였는데 이 10년 동안 올라간 7,000%를요 다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주가가 지금 여기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난 한 1년의 시간 동안, 지난 1년도 아니죠, 1년도 되지 않는 굉장히 짧은 6개월 만에 이렇게 주가가 70% 이상 폭락을 해버렸다. 굉장히 좀 우울한 일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넷플릭스 경영진이 새로운 수익 모델을 개발을 하고 완전히 이 기업의 체질을 개선을 해서 다시 예전의 수준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면, 따라서 예전에 지금 52주 하이를 보니까 $700를 찍은 적이 있거든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예전의 주가를 회복만 할 수 있다면 700 나누기 216.44잖아요. 결국 넷플릭스의 주가는 3배가 넘게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전의 수준으로 회복이 될 수 있다면. 따라서 지난 5일 동안 23% 올라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주식 같은 경우는 7,000%나 올라갔던 경력이 있다.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던 최고의 주식이었고,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 70% 이상 폭락을 하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만약에 지금부터 다시 기운을 차려서 예전의 모멘텀을 다시 찾을 수만 있다면 예전 수준으로, 예전 주가로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우리가 무시를 해볼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700까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3배 이상의 급등 가능성도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해볼 가치는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 시킹알파의 기사 하나를 읽어볼 텐데요. 이번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최근 들어서 넷플릭스가 어떠한 진화의 모습을 겪고 있는지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굉장히 고마운 기사 하나를 발견을 했고요. 자, 넷플릭스의 헤이스팅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분이고요. 이 창업자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CEO를 계속해서 맡고 있습니다. 자, subscriber number, 그러니까 지금 구독자의 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가장 뜨거운 감자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advertising supported membership,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요 구독 모델로 돼 있죠. 따라서 월정액을 내고 그냥 우리가 보고 싶은 영화 그리고 드라마를 그냥 무한정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아직까지 광고가 붙지 않고 있는데 이제는 광고가 지원되는 그런 멤버십이 새롭게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현재 멤버십의 패스워드와 아이디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패스워드를 공유하는 사람들로부터 일정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넷플릭스가 겪고 있는 키워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 기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너무나 많은 그런 이슈들이 테이블에 올려져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넷플릭스의 어닝 결과를 볼 때 단순히 수치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이렇게 굵직굵직한 이슈가 3개나 되기 때문에 컨퍼런스에서 CEO와 경영진이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는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지만 Co-Chief Executive Officer인 리드 헤이팅스는 이렇게 많은 이슈들을 단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점만 정리해줬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넷플릭스가요 가장 좀 화제가 됐던 점이 뭐냐면 구독자의 감소 추세 있잖아요. 이 감소 추세가 생각보다 굉장히 적게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반등을 시작한 거거든요. 자, 이렇게 생각보다 좋은 어닝 결과를 발표할 수 있었던 가장 원천이 되는 하나의 이유가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데, 자, 과연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넷플릭스가 좋은 실적을 발표할 수 있었냐면요, 단 하나다. 그게 바로 스트레인저 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스트레인저 띵스는요, 연속적으로 방영되는 미드 드라마의 이름입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찾아보니까 기묘한 이야기라고 번역을 해서 방송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스트레인저 띵스는 넷플릭스가 수많은 히트작을 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넘버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넷플릭스의 가장 히트작 시리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 이번에 시즌 4가 방영이 시작됐거든요. 따라서 이 스트레인저 띵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구독을 멈출 수가 없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정말로 잘 해내고 있다. 특히 컨텐츠 쪽에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스스로 이제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요, 넷플릭스의 이 컨텐츠 비즈니스에 대해서 정말 깜짝 놀래고 있거든요. 넷플릭스를 보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컨텐츠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딴 데서 볼 수 없는 컨텐츠가 많은데 대부분이 다 넷플릭스가 자체적으로 만든 넷플릭스 오리지널이거든요. 뭐 가령 한국에서 데이트를 친 오징어 게임 있잖아요. 뭐 한국뿐만 아니죠. 전 세계 사람들이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박을 친 게 오징어 게임인데, 오징어 게임 역시도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컨텐츠거든요. 제가 처음에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든다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의아심이 들었습니다. 과연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스튜디오들과 경쟁해서 이겨낼 수 있을까? 과연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의외로 넷플릭스를 정말 이 오리지널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 몰려드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대박을 치는 그런 좋은 드라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종이의 집인가요? 이걸 보면서 잠을 잤거든요. 그래서 정말 넷플릭스 가면 재미있는 컨텐츠가 많다. 특히 제가 여러 가지 구독을 다 하고 있거든요. 아마존 프라임도 보고 있고, 거기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도 보고 있는데, 사실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는요, 넷플릭스를 보다 보면 들어갈 시간도 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컨텐츠가 강력한 것이 넷플릭스입니다. 자, 넷플릭스가 이야기하기를 이제 어닝 결과 발표할 때 97만 명의 서브스크라이버즈, 구독자가 감소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호재였죠. 왜냐면 원래 이제 3개월 전에 어닝 결과를 발표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2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우리는 아마 구독자의 수가 200만 명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완전히 낙하산을 탔거든요. 자, 그렇게 쭉쭉 떨어지게 만든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이 200만 명이라는 구독자의 감소가 있을 거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넷플릭스가 완전히 폭락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200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도 되지 않는, 그래서 97만 명 줄어드는데 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물론 이제 97만 명 줄은 게 보통 일은 아니죠. 굉장히 많은 구독자의 감소 추세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블에서 배드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최근 들어서 그렇다고 넷플릭스의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 컴피티션, 경쟁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요. 거기에 컨텐츠를 계속해서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마진을 유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70% 이상 폭락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이스팅스라는 CEO는요, 굉장히 좀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지금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기회가 있는데, 어떤 시장이 있냐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스트리밍 TV 마켓의 기회, 여기서 얘기하는 스트리밍 TV 마켓의 기회는 바로 광고 마켓이다. 디지털 광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미래를 바라봤을 때 스트리밍은 정말 어디에나 지금 퍼져져 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스트리밍이 대세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끼어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원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흡수하거나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던 사람들이요, 대부분 다 스트리밍 세계로 합류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봤을 때 데피니트리 정말로 전적으로 이 리니어 TV의 시대는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리니어가 뭐냐면요, 이게 선을 얘기하는 건데, 순차적으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리니어 TV라 그러죠. 그래서 공중파 방송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뉴스가 나오고 몇 시부터 몇 시는 뭐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시간에 맞춰서 거기 앉아서 봐야 되는 게 리니어 TV죠. 근데 시대가 지금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정말 바쁜 시대, 그리고 프로덕티비티가 최고의 덕목으로 떠오른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그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소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정말 타이머 맞춰놓고 TV 보는 사람이 없어졌죠. 따라서 이런 리니어 TV의 시대는 앞으로 5년도 되지 않아서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이 이제 캐시 우드가 로크를 굉장히
높게 사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넷플릭스가 여기에 뛰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시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스트리밍 서비스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구독 모델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광고를 받아서 진행하는 광고 모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규모가 계속해서 커짐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이제 광고계에는 아예 진출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이 부분이 다른 기업과의 차별점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광고를 붙일 이유가 아예 없었습니다. 왜냐면 너무나 독보적인 존재였고, 아까 주가 차트 보셨잖아요. 10년 동안 주가가 7000% 상승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구독자를 쓸어 모으면서 간단하게 그냥 구독 모델 가지고 여태까지 좋은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었던 것이 넷플릭스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이런 광고를 여태까지는 실행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어떠한 단계에 와 있냐면 New Subscriber 옵션을, 그러니까 옵션을 주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조만간 광고 모델을 도입하기로 지금 결정을 한 상태고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완전히 서브스크라이버 모델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독 모델 그대로 놔두고요.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유튜브 프리미엄 모델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독자분들 중에서 광고를 보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광고 프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처럼 완전히 그냥 구독 모델이 남아있고 아니면 광고를 좀 일부 시청을 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구독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옵션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디즈니가 운영하고 있는 훌루라는 TV가 있잖아요. 훌루랑 비슷한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오미즈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한 뉴스가 하나 있었죠. 넷플릭스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았잖아요.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광고계의 강자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보통 생각이 잘 나지 않는 기업인데, 그런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선택을 해서 이 광고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그래서 기술적인 파트너십 그리고 광고 쪽에 서포팅 서비스를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분야에 있어서도 굉장히 전문가더라고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이 처음에 광고가 없었는데 이제 광고를 붙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광고를 붙이기 시작할 때 광고 모델을 만들어준 기업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따라서 그때 페이스북을 정말 전 세계 2위 기업으로 만들어줬잖아요. 광고계에 있어서. 디지털 광고의 1위 기업은 구글, 2위는 페이스북이잖아요. 이렇게 전 세계 글로벌 광고계 2위 기업으로 페이스북을 올려준 기업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였다. 똑같은 신화를 넷플릭스를 위해서 창조해 줄 수 있을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 보시는 것처럼 스케줄이 나와 있는데 2023년 초반입니다. 따라서 넷플릭스가 2023년 초반이 되면 드디어 이제 광고를 전복한 또 다른 멤버십을 판매를 시작하겠구나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변화, 진화가 일어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넷플릭스인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넷플릭스의 경영진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뭐를 보고 있냐면 익스텐션이라는 것은 이제 연장을 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를 연장하고 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넷플릭스라는 기업이 해왔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던 것을 연장선에서 바라보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넷플릭스가 지난 10년, 20년 동안 계속해서 해왔던 두 가지는 뭐냐? 첫 번째는 very consumer centric입니다. 그러니까 고객 위주라는 거죠. 우리 기업은 항상 고객이 원하는 것을 딜리버리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번에 구독 모델을 일부 포기하고 광고 모델을 도입하는 이유가 커스터머들이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가의 상품을 원하는 그런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진화를 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넷플릭스가 과거부터 여태까지 계속했던 것은 뭐냐면 이노베이션 오리엔티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혁신적인 기업이다.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 역시도 변화하고 진화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과거에 그래 했듯이 이번에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로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여기에 지금 찾아왔다. 여기가 지금 이제 디지털 광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는 뛰어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슈가 있는데요. 자, 몇 가지 디테일이 나와 있다. 자, 이번에 서브스크라이버 중에서 구독자 중에서요, 이 어카운트의 패스워드를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친구들하고 하는 사람들 있고 아니면 패밀리 멤버들, 뭐 가족, 친지랑 이게
공유를 하면서 하나의 구독과 가지고 여러 명이 돌려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이번에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 날 넷플릭스가 그 플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 4개의 지역에서,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니까 남미죠. 중미랑 남미 요 4가지의 국가에서요. 에디셔널 홈 차지를 이번에 도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멤버십이 있으면요. 이 멤버십을 가지고 어떤 컴퓨터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건 아니면 다른 지역에 이동을 해서 이용을 하건 부가적인 차지가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렇게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 우리는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카운트를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하지 말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공유하는 것은 괜찮은데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이용할 때 부가적인 차지를 조금씩 더 내달라. 이렇게 지금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략이 과연 어느 정도의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게 될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정말 엄청난 변화의 시점에 서 있는 넷플릭스라는 기업에 대한 스토리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수치적 분석을 통해서 펀더멘탈도 한번 점검을 해 봐야겠죠. 자, 넷플릭스 페이지에 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는 $216, 그리고 1년 전의 가격과 비교했을 때는 60% 정도 아직까지는 폭락을 해 있는 상황이다. 이 점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예전의 주가를 회복한다면 뭐 3배 이상 급등할 가능성까지 우리가 염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레이팅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레이팅이 굉장히 좋지 않죠. 일단 퀀트 레이팅을 보시면요. 셀이 나와 있습니다. 1.81이라는 최하의 점수를 받고 있고요. 자, 그럴 것이 지금 5가지 팩터 중에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은 수익률밖에 없습니다. 밸류에이션이 D를 받고 있고요. 성장세는 B-, 수익률이 지금 A, 모멘텀이 D-, 리비전이 C+입니다. 자, 여기에서 사실 퀀트 레이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밸류에이션 그리고 모멘텀이거든요. 이 2가지에 가장 많은 비중, 웨이트를 준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2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D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형편없는 점수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넷플릭스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모멘텀이 좋아진다면 점수가 갑자기 급등해질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퀀트 레이팅은 굉장히 좋지가 않고요. 자, 두 번째로 SA 오토즈 레이팅입니다. 시킹알파에 연계되어 있는 주식 전문 블로거들이 준 점수인데요. 지난 한 달 동안 16명이나 되는 주식 전문 블로거들이 점수를 줬는데 16명 중에 1명만이 강력 매수를 주장하고 있고요. 8명은 바이 그리고 5명은 홀드입니다. 자, 그리고 16명 중에 2명이나 되는 이 준 전문가들이 주식을 팔아라라고 오히려 좋지 않은 평가를 해줬습니다. 자, 다음은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주는 점수고요. 지난 3개월 동안 45명이나 되는 애널리스트가 넷플릭스의 주식을 평가해줬고요. 45명 중에 11명이 강력 매수 그리고 4명은 매수고요. 24명이 조금 더 지켜보자. 지금 너무나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기업이니까 저도 비슷한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지켜보는 게 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6명이나 되는 전문가는 주식을 팔아라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어닝 쪽의 추세가 어떤지 한번 봐야겠죠. 자, 어닝이라는 것은 이제 전망치를 얘기하는 건데 지난 3개월 동안 90일인가 3개월이죠. 총 36번 이 어닝에 대한 전망치가 수정이 됐는데요. 36번 중에 10번은 상향 조정된 거고 26번은 하향 조정됐습니다. 따라서 어닝에 대한 전망치가 조금 감소하고 있죠. 따라서 C 정도를 받고 있는데 C+도 양호합니다. 이 정도의 실적을 봤을 때는. 자, 그리고 디비던드는 없죠. 배당은 아직 주지 않는 기업이고요.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면 아까 D를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실제로 PER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PE 레이쇼를 TTM으로 보니까 트레일링 12months의 약자죠. 지난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12개월 동안 넷플릭스가 만들어낸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은 18배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 5년 평균은 111배였습니다. 굉장히 좀 비싼 주식이었죠. 그래서 어닝에 한 100배 이상을 줘야 살 수 있었던 주식이 이제는 18배 정도의 가격을 주면 살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하락을 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PES 레이쇼를 좀 봐야겠죠. 자,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쇼 지난 12개월 동안 넷플릭스가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은 2.94배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과거 5년
평균은 8.5배거든요. 따라서 지금 PS 레이쇼로 봐도 굉장히 저렴한 상태로 떨어진 것은 확실하죠. PB 레이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북밸류라는 것은 전체 자산 중에 부채를 제외하고 남아있는 자기 자본을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에 비해서 5배 정도 시가총액이 올라가 있다. 자, 과거 5년 평균은 22배였기 때문에 역시 멀티플이 많이 하락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멀티플만 하락하면 좋은 게 아니고요. 성장이 지속이 되겠죠. 그래서 이 멀티플이 지금 18.3배 정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성장률이 18%를 넘는다면 PEG가 굉장히 좋겠죠. 자, 그래서 성장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로스를 보니까요. 지난 12개월 동안 매출의 성장이 15.2%죠. 자, 그리고 앞으로 12개월 동안은 12.12%. 따라서 예전에 5년 평균은 27% 정도 됐기 때문에 매출의 성장이 정말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구나. 매출 성장이 둔화됐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신 어닝의 성장을 보면 조금 상황이 낮습니다. 자, 지난 12개월 동안 EPS 여기 나와 있죠. EPS의 성장률이 33.3% 그리고 앞으로 12개월 동안은 25.58%인데요. 자, 그래도 과거의 평균 성장률은 거의 96%였기 때문에 여기에 비해서는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수치죠. 자, 그리고 앞으로 5년에서 3년 정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닝의 성장은요, 그래도 20%를 넘어갈 거라는 것이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전망이다. 따라서 예전에 비해서는 이 전망치가 하락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렇지만 만약에 넷플릭스가 앞으로 5년, 3년 계속해서 20% 이상 성장을 거듭해 보여줄 수 있다면 지금 현재의 PE 레이쇼는 낮다. 이렇게 우리가 좀 결론을 내볼 수가 있거든요. 자, PER이 지금 18.3배인데 만약에 성장이 20%가 넘는다면 PEG는 떨어지겠죠.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PEG, 즉 PE 레이쇼를 성장으로 나누니까 0.55가 나오고요. 앞으로 12개월의 성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0.9가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성장과 이 PER을 비교해 보니까 비교적 저렴한 상태로 떨어져 있는 주식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수익률인데요. 수익률은 굉장히 좋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1.6%고 과거 평균보다도 오히려 좋습니다. 따라서 넷플릭스는 지금 총이익률을 지켜내고 있다. 오히려 향상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자, 넷인컴 마진이 16.47%, 과거 5년 평균은 10%였고요. 프리캐시플로우 마진이 53%, 과거는 59%. 자, 캐시가 조금 줄어들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최근에 컨텐츠를 위해서 많은 돈을 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ROE를 보시면 32.9%, 과거 평균은 28.3%. 따라서 지금 현재 넷인컴 그리고 프리캐시플로우 마진 그리고 ROE를 봤을 때 수익률 쪽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가 있겠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모멘텀이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따라서 주식이 3개월 동안 42%, 9개월 동안 68%, 1년 동안도 62%가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주가의 흐름이 최악이었던 종목이 지금 넷플릭스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이번 어닝 결과를 통해서 반전을 도모할 수 있을지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투자의 관건이 되겠다.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겠다. 모멘텀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현재 일주일 동안 20% 넘게 상승을 했는데 이런 추세가 지속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투자의 핵심이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넷플릭스에 관련된 변화의 모습 그리고 수치적인 분석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영상을 보내드린 이유는 넷플릭스 이렇게 좋아 보이니까 사자 이런 주장이 아니고요. 우리가 좀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이 많이 있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넷플릭스라는 매체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은 뭐냐면 컨텐츠가 정말 강력하거든요. 컨텐츠가 이렇게 좋다는 얘기는요. 구독 모델보다 오히려 광고 모델이 더 어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고 모델은요, 계속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하는가, 시청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많은 시청 시간을 보유한다면 아무래도 광고주 입장에서는 이 채널에 많이 끼어들 가능성이 높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광고 모델이 활성화되면 넷플릭스에서 광고를 하고 싶은 광고주들이 정말 많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중요한 것은 넷플릭스가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 디지털
마케팅 시장에 들어가 있는 다른 주자들, 뭐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든지 로쿠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아마존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이 그들의 실적이 어떻게 보면 연관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넷플릭스라는 새로운 강자가 이 디지털 마케팅 쪽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디지털 마케팅 시장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구글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페이스북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이 뉴스가 결국 다른 나라 일이 아니다.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번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시작하는 주말 멋지고 행복한 시간으로 장식하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